안녕하세요. 자스민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어색하지? 이제 곧 1년 중 가장 큰 연휴, 설날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업무로부터의 긴 휴식.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일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연휴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섭식장애를 가진 분들이죠. 오늘은 왜 구정이나 추석과 같은 연휴가 이들에게는 극심한 긴장과 공포의 시간으로 다가오는지, 이들이 두려워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예측 불가능한 상황. 섭식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불확실하고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은 이들의 불안을 극대화시킵니다. 일반인들에게 불안이라는 감정은 다소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인식되는 반면, 섭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큰 위험 신호로 해석되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내 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게 될지, 내가 계획한 식사를 지킬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식사 환경이나 상황들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긴 연휴, 또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 가족 행사와 같은 날들이 다가오면 이들의 불안 민감성은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불안이라는 감정이 섭식장애에게 또 큰 위협으로 느껴지는가? 섭식장애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 섭식장애가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 통제감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인데요. 섭식장애에서 통제감이란 단순히 음식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심리적 안전을 보장해주는 조절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이 통제감을 잃는다는 것은 그냥 불편하다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상태를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위기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통제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해 극심한 공포와 긴장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사실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은 별개의 개념이죠.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예측할 수 없다 해서 반드시 내가 통제를 잃는 것도 아니고 통제를 잠시 잃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섭식장애에겐 이 예측 불가능, 불안, 통제감 상실, 공포, 이 4단계는 이미 학습되어 하나의 덩어리처럼 동시에 활성화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통제해왔던 식사와 생활을 지키기 힘들 것 같은, 나의 통제감이 흔들릴 것 같은 시간으로 인식되는 긴 연휴는 이들에게 공포의 시간으로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위협적인 날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들의 긴 연휴가 두려운 세 번째 이유,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 때문인데요. 명절과 연휴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만남입니다. 섭식장애가 오래되거나 증상이 심할수록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상황은 점점 더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한 끼 배 채우는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먹는지 보이진 않을까, 많이 혹은 적게 먹었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진 않을까, 가뜩이나 음식들로 자극받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를 압박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고강도의 노출 상황에 가깝습니다. 듣기만 해도 지치지 않으신가요? 이들에게 긴 연휴에서의 세끼 식사 자리, 후식 타임, 수다를 떨며 야금야금 집어먹는 모든 시간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시험대 같은 시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연휴가 오기 전부터 긴장된 상태를 계속 붙들고 있는, 심리적으로 이미 소진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 있죠. 이들이 긴 연휴가 싫은 네 번째 이유, 체형, 외모에 대한 평가들. 아무리 남이 뭐라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게 해석하면 그만인데, 섭식장애에게 타인의 평가, 특히 체형이나 몸매, 외모에 대한 코멘트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섭식장애에서 몸은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섭식장애를 취약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상당히 민감하고, 자신의 체형과 체중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가치를 오로지 체형과 체중으로 판단하는 신념, 이 3가지가 있는데, 연휴에 무심코 생각 없이 던지는 삼촌에 살쪄서 보기 좋다, 살 빠졌니? 살을 좀 빼야겠다, 쪄야겠다 와 같은 여러 외모에 대한 코멘트는 상대가 설사 좋은 의도로 말했어도 섭식장애에게는 부정적으로 해석되어 내 신체 불만족을 더 키울 수 있고, 이러한 신체 불만족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아쉽거나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내 가치 전체가 흔들리고 위협받는 느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를 잃지 않기 위해 굶거나 폭식하거나 구토하거나 미친 운동을 하는 여러 문제적인 섭식 증상들을 더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일에 관심 많고 외모 얘기 쉽게 꺼내고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그 연휴는 더 긴장되고 버거운, 오기 전부터 너무 피하고 싶은 연휴가 되겠죠. 마지막, 긴 연휴가 섭식장애에게 두려운 5번째 이유. 이 긴 연휴가 결국 보상 행동의 악순환 시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연휴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은 연휴 당일보다 연휴 전과 이후입니다. 연휴 중에는 음식과 체형, 평가에 대한 자극이 계속되는 상황들 속에서 계속 긴장하고 내 스스로를 붙잡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면 연휴 전부터는 연휴 때 많이 먹게 될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불안이 미리 올라오면서 평소보다 더 강한 절식이나 과도한 운동과 같은 보상 행동이 나타나기 쉽고 또 연휴가 지나서는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었거나 살이 찐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강한 죄책감과 자책이 뒤따르며 보상 행동이 더 극심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과 여러 연구에서 연휴 전후로 절식, 폭식, 구토, 과도한 운동 같은 섭식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휴를 둘러싼 시간 전체가 섭식장애의 악순환을 강화시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연휴라는 시간이 휴식이 아니라 실제 연휴 기간보다 몇 배로 버텨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이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감정적으로 더 외로워져서 심심함이 커져서 생활 리듬이 깨져서 등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 연휴 기간이 섭식장애의 악순환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고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우선 내가 이상해서 나약해서가 아니라 연휴라는 구조 자체가 나의 섭식장애 취약성을 이렇게나 자극하는 시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나 괴롭고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인지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